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 둘의 합계액을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유형별 전략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노후자금 은근히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예, 노후자금 준비는 왼쪽 그림에 있는 4층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맨 아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 자격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기본 용어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공단으로부터 매달 받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노령연금인데 우리가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로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옛날 용어인데요.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고 이게 그 대신에 현재 사용하는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수령액을 최대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먼저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산식은 내가 받을 1년치 노령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산식 안에 노령연금에 관한 중요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32라는 숫자는 소득대체율 상수인데요. 2020년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4%고 이걸 상수로 바꾸면 1.32가 됩니다. 이 숫자는 정부가 매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데요. 2020년 현재 243만 8,679원입니다. B값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전체 월평균 소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이처럼 노령연금은 다른 사람의 소득과 내 소득을 합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뜻이지요. 맨 끝에 있는 괄호 부분은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긴 장치인데요. N이라는 것은 20년을 초과한 기간의 총 개월수입니다. 20년이 안 되면 N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할증 없이 그냥 기본액만 주겠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입기간이 30년이면 10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N이 120, 이걸 괄호에 놓고 계산하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연금액의 1.5배를 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20년이 넘으면 1년이 초과될 때마다 5%씩 누적적으로 할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년을 넘기고 우리가 최대한 길게 갈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크게 확 바뀌는데요. 대상을 지금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1인 가구는 월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을 줍니다.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선정 기준액에 미달되는 분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0%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데요. 2020년 현재 1인 가구 148만 원, 부부 가구 236만 8천 원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하실 때 근로소득은 96만 원을 선 공제한 상태에서 다시 30%를 할인을 해주는데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게 되면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은 공제가 없이 전액 다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령연금이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의 액수가 커질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할 때 일반 재산인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데요. 보통 시가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금융자산은 2천만 원을 빼주고요. 부채는 당연히 전액 다 빼줍니다. 각종 회원권, 고급 자동차는 공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예단하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부부의 월급이 300만 원, 부채는 전혀 없고 노령연금도 5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주 양호한 상태죠. 그러면 이 양호한 상태의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 48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계산해보면 답은 예스입니다. 아파트 재산 평가액이 55만 원 나오고요. 부부 소득 평가액이 75만 6천 원, 노령연금이 50만 원 이렇게 합하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80만 6천 원이 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인 236만 8천 원에 한참 미달돼서 기초연금 48만 원을 전액 다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노령연금 A값, B값을 소개하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령연금을 통해서 이미 소득 재분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일부를 연계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이상이면서 동시에 A값 해당분이 75%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기준으로 볼 때 노령연금이 45만 원을 넘고 그 중에서 A값 연금액이 22만 5천 원을 넘으면 이제 감액 대상이 되는 건데요. 노령연금은 이 A값 부분과 B값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A값 크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전부 다 이게 다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아시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실 때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정연금과 장애연금은 연계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계 감액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노령연금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짚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오늘의 결론인 유형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상위 30% 이내로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실히 아닌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걸 추납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분 혹시 계시면 금년중으로 추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추납제도 개정안을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이내로 줄어들고 또 사유도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앞당겨서 타는 걸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총 5년까지 앞당기고 1년에 6%씩 줄어서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후에 100만 원 받을 것을 지금 7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년 뒤에 받을 금액이 아니고 지금 받을 금액이 70%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 크게 이게 감액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땡겨서 하루라도 빨리 받아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거고요. 170개 이상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국민연금을 펑크낸 나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금융거래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기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년까지 늦출 수가 있고요. 1년에 7.2%씩 5년을 늦추면 죽을 때까지 36% 증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죠. 연금을 늦추면 기초연금액 소득액 계산할 때 소득 인정액에서 이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을 미루게 되면 BEP 손익분기점이 약 167개월, 약 14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대 중반까지는 살아남아야 손해가 아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결국 이 문제는 각자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판단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은 그냥 제때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상위 30%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로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납, 반납,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상위 30% 이하로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계 감액분의 크기를 분석한 다음에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연계 감액분의 크기를 스스로 계산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기초로서 그 어떤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우선 무위험 고수익이고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두 가지 위험, 장수 위험과 사망 위험, 이게 동시에 커버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고요. 또 설령 일찍 죽어도 배우자에게 유정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민연금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께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과도 같은 건데요. 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에서 48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는 자식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초연금이 낮다고 그래서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이게 약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는 이자 수익과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노후 생활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하게 신청을 못해서 또는 이렇게 놓치고 계신 어르신들이 무려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음 주에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제가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5가지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신중년 마음연구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